원래는 제안서를 마무리 지으면 바로 폰트 제작이 들어가요. 제안서에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그 디자인에 맞게 파생을 진행해서 더 이상 컨펌은 안 하거든요. 그 완성된 모습도 한번 컨펌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의아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왜 한 번 더 받아야 되지? 라고 이제 박용락 프로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한 번 더 컨펌을 받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박용락 프로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아 프로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고 가면 되는 거야. 뭐 더 이상 수정은 많이 없을 거야. 우리는 자신 있게 열심히 만들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94자 컨펌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폰트릭스에서 폰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수아라고 합니다. K-디자인 어워드 자체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세계적인 어워드로 가고 있는 큰 프로젝트잖아요. 또 하나의 11년 동안 탄탄하게 준비해 오신 만큼 수상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K-디자인 어워드에서 중요한 K-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헬베티카는 정말 좋은 서체예요. 그래서 로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본문용에서 뭉쳐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K-디자인 어워드 로고 자체가 기하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인 로고잖아요. 그 로고에 맞는 이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깔끔하고 모던하고 현대적인 폰트를 쓰면 어떨까라는 본문용 폰트에서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K-디자인 어워드 조사를 할 때 K-디자인 어워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때 K-디자인 어워드 첫 페이지에 이제 메인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나오고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의 이제 중제목과 본문 서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체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작게 쓰셔서 그런 건지 폰트와 폰트 사이의 자간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붙어 보이는 데도 있고 떨어져 보이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저 사이즈에서 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자간을 좀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생각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폰트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실 어떤 폰트를 만드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추가되고 더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K-디자인 어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방향성부터 기존에 박용락 프로님께서 ADP 전용 서체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과 따로 하는 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K-디자인 어워드가 국제 어워드인 만큼 그 다른 나라 언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등등 서체와 혼용할 수 있도록 굵기를 맞춰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어요. K-디자인 어워드에서 K 대문자는 정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디자이너로서 아이덴티티를 넣고 싶은 마음이 참 컸어요. 왜냐면 11년 만에 처음 만드는 전용 서체이기도 하고 좀 다름을 보여주고 싶었고 로고에 사용될 블랙 볼드 굵기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박용락 프로님이랑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K를 디자인했어요. 요청하신 부분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용성과 도창성을 둘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개발팀과 또 우리 폰트팀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글립을 추가해서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은 로고에서 사용하면 정말 좋겠고 본문용에서는 또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한 K를 넣으면 눈에 띄지 않을까? 사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받아들였고 글립을 추가해서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많았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폰트를 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폰트를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든 전용 서체는 조금 달라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김도영 대표님께서 브랜드에서 사용할 때 사용성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수상 패키지나 이런 데 들어갈 폰트인데 그 폰트에서 사용성이 떨어지면 그것 또한 좋은 폰트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폰트는 좋은 폰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타당성을 느꼈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쪽의 입장과 저희의 입장이 다 조화로울 때 가장 좋은 폰트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맞춰드리고 저희의 입장에서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욕심도 내보고 해서 잘 조율해서 만들어낸 전용 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디자인 어워드 전용 서체를 진행하면서 참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는 흔치 않아요. 사실 마케팅 팀도 끼고 이제 박영락 프로님도 껴서 이제 전달받는 상황이 많거든요. 일단 저한테 해보라고 하셔서 그런 결단이 좀 다르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한테 바로 전달을 안 하면 그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 되면 정말 안 좋은 폰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셨고, 그리고 원래는 제안서를 마무리 지으면 바로 폰트 제작이 들어가요. 제안서에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시안을 가지고 파생을 들어가는 과정은 일관적으로 그 디자인에 맞게 파생을 진행해서 더 이상 컨펌은 안 하거든요. 그 완성된 모습도 한번 컨펌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의아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왜 한 번 더 받아야 되지? 라고 이제 박영락 프로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한 번 더 컨펌을 받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박영락 프로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학 프로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고 가면 되는 거야. 뭐 더 이상 수정은 많이 없을 거야. 우리는 자신 있게 열심히 만들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94자 컨펌을 받았어요. 근데 김재원 대표님께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영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글과 또 다른 거니까. 한글을 만들 때 한글에 맞춰서 영문을 만든 적은 있어도 영문 자체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저한테도 첫 도전이고 큰 부담감이었어요. K-디자인 어워드는 너무 큰 어워드니까 저한테. 그랬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일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마음에 들고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도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니까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마저 박영락 프로님은 좀 멀리 보시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용기와 의지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게 되네요. K-디자인 어워드 전용 서체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아름답고 좋고 이쁜 폰트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디자이너로서 폰트 디자인 길을 계속 걸어갈 텐데 K-디자인 어워드가 100년 정도 바라볼 어워드라면 그 동안에 제 폰트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폰트로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